장중에 코스피 5천이 깨지고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또 깨졌습니다. 제가 요거 만들 때만 하더라도 잠깐 회복을 했는데 결국 또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5% 넘게 하락해가지고 오늘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되고 뭐 여러 일이 있었죠. 지금만 하더라도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도 오늘 영상 찍으려고 하다가 이게 좀 공포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공포스러워했던 적이 있었나?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2020년 때 코로나 때 느낌 날 정도로 상당히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하락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쨌든 반등을 좀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반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 반등의 원리 같은 경우 아마 제가 이따가 저녁에 라이브 할 때는 그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하락의 힘이 강해지면서 쭉 밀어내리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이때 반등이 제대로만 나와준다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박앤세일이야, 저가에 매수해야지 이러면서 다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일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2조 7천억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1조 4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혼자서 바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코스피 지수를 받쳐내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호재 뉴스가 도중에 나와서 끌어올리는 게 아닌 이상 그냥 지금의 이 상태라고 봤을 때는 좀 받아서 올리기 쉽진 않아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오늘 4조 원을 넘게 사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만, 근데 그 이상으로 외국인을 기관에 던지고 있어서 더 이상 받아낼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올라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로 오면은 못 받죠. 주요 종목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일수록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6% 넘게 하락했고, 삼성전자 거의 5%, 그 외에 뭐 현대차 한 4%, 그 다음에 좀 많이 떨어졌던 게 오늘 LS 12%, 미래에셋증권 5%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하락세가 거세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22년도 때 느낌이 좀 나요. 그때랑 왜 비슷하냐면은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21년에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막 밈주도 유행하고 게임스탑이라던가 뭐 AMC 나오고 막 주식들 많이 오르고 미국 주식 비테크 막 계속 오르고 이러면서 미국 주식은 계속 간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에 점점점 이제 더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제 투자들이 막 벌어졌었죠. 그러다가 22년도 들면서 이 긴축이랑 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이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축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증시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그때만 보면은 22년도에 지수가 한 10개월 내리 쭉 빠지면서 30% 넘게 하락했었고요. 빅테크는 50% 넘게 하락했었고, 뭐 메타 같은 경우는 70%, 80%까지 빠졌었으니까요. 넷플릭스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 기억에 대한 공포가 이번에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증시 하락 이슈는 케빈 허씨가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지목받으면서인데, 이 연준 의장으로 돼야 될 사람이 자산 긴축 가능성을 가진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것도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거는 밸런스를 잡아주는 요소인데, 유동성을 줄이면서 긴축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는 겪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무게중심이 긴축에도 무게중심이 있는 거고, 금리 인하는 이렇게 하면은 될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금리 인하 쪽보다는 그 긴축이라는 단어에 더 발작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금리 인하 약속은 없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그러길 바란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죠.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증시가 뭐 바닥이거나 이럴 때면 좀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많이 급등하고 있는 딱 이 타이밍에 과열론이 대두되고 있던 차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21년도 그때 하반기 때 뭐 과열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22년을 만나고 나고 급락이 왔던 것처럼 사이클상 상승 사이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구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지만 원자재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원자재가 오른다던가 아니면은 그 좀 주도주와 다른 업종들, 좀 작은 소형주들 이런 것들, 아니면 실적이 없는 기술주들 이런 게 많이 올랐었죠. 밈주에 가까운 것들. 그런 이유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싶었던 차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던진 거죠. 그러니까 케빈 워시라는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한국 증시도 이런 이유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도세를 좀 했었던 거고,
다른 이유들, 뭐 기업이 나빠서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한국 증시 좀 코스피가 많이 오른 지점에서 또 신용이 잔뜩 낀 상태에서 이제 강한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금 더 반등의 요소가 없으면은 또 추가 악재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인데, 신용을 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돈에서 2.5배까지 주식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굴리면은 벌 때는 많이 버는데 만약에 급락이 오게 돼서 신용이 터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2.5배를 꼈기 때문에 하락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2배 레버리지 상품도 신용이 터지는 것 같은 원리인데, 금요일날 은이 터질 때 저는 은 레버리지가 역할을 했다 보거든요. 새벽 3시에 보면은 85달러에서 75달러까지 주저앉다가 다시 반등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면, 2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00이 자본이고 100이 부채입니다. 그래서 200이라는 돈을 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30%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제 은 같은 경우인데, 그러면은 이 부채 100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자본은 100에서 40으로 줍니다. 왜? 30% 하락이니까 60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 60이 자본에서만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2배 레버리지인데 40이란 자본을 가지고 100이라는 부채를 쓰면 안 되겠죠. 40의 자본으로 40의 부채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60이라는 부채분을 매도를 해서 지워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매도분이 언제 나오느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 새벽 3시, 3시 반 사이에 이 리밸런싱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되면은 추가 하락이 또 나오는 모습이 나오죠. 한국 같은 경우는 신용이 터지면은 내일 장 시작할 때 이런 매물이 나오면서 시초가를 흔들고 시작을 해버리죠. 보통 시초가가 심리의 기준이 되는데 그 심리를 무너뜨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신용이 터지면 안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면요, 몇 달 동안 정말 계속 오르다가 이런 장대 음봉은 처음으로 나왔죠. 하루 만에 지수가 23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를 정말 몇 번의 시도 만에 간신히 해냈는데, 그거를 지금 하루 만에 밀어내는 대규모 매도세가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신용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아마 터진 게 있을 거예요. 신용담보금 부족이 많이 떴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용까지 끌어쓴 사람이 현금을 넣을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내일 어느 정도 청산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 순매도가 그러면 오늘만 끝나냐? 뉴스가 안 바뀌면 내일 또 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거를 받아서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캐비노 씨가 아니야, 나 금리 인하 제대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시장에 좀 안정을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진정시키기는 고민이 될 거다. 아마 근데 어쨌든 인터뷰를 좀 하겠죠. 이제 오늘 월요일이 됐으니까. 그러면 캐비노 씨의 인터뷰가 이번 주 안에는 나올 거고,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더 충격을 줄 거냐, 아니면은 시장을 진정시키고 다시 고점을 회복하게 만들 거냐를 갈리게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닌데, 지금은 뭐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뭐 다른 호재들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연준 의장이 주는 공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공포를 이겨낼 만한 호재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코스닥도 크게 하락했는데 기관 매도세가 약합니다. 외국인도 오늘 사고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코스피를 차익 실현하는 거지, 코스닥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락률은 높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누가 제일 더 많이 오를까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하게 튀어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장기 하락의 신호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약한 코스닥이 좀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초보자분들 이제 좀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반등 하락 날에도 매수세가 있던 애는 다음 날 반등이 왔을 때 더 많이 튀어 오르는 애가 될 거고, 만약에 이게 반등을 줄 수 있는 호재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쭉 밀려내릴 때는 그런 주식들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비노 씨가 그 인터뷰를 자주 할 거냐? 자주 하진 않겠죠. 뭐 진짜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나올까 말까고,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또 그렇게 많은 인터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발언을 가끔 할 때마다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주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그 사람의 발언이 매파적이지 않기만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까지는 캐비노 씨라는 존재감만으로도 상승의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람들이 조금 더 욕심을 부리는 장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캐비노 씨가 만약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공포를 주는 존재로 마치 순찰차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과속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 순찰차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따가 라이브에서 더 풀도록 할게요. 저희도 지금 놀래가지고 저도 지금 이거 말하면서 지금 여기 이 지수를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말을 하려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좀 상당합니다. 이따가 영상 풀 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